있습니다. 네. 오밤중이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각이 11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아마 오늘 제가 방송을 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국진당 쪽 관계자들하고 그렇게 친한 게 아닌데 국진당 쪽에서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해서 솔직히 그런 애들 저 걱정해 주는 것처럼 안부를 물을 때마다 얄미워요. 솔직히 지들이 나 진짜 걱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놀리는 건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된다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그들과 이렇게 연락을 끊지 않고 계속 연락을 이어가는 이유는요, 가끔씩 괜찮은 정보를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정보가 뭐냐고요? 예, 바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이겠죠.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청구서, 이따위 영장청구서로 어떻게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란 말이냐? 이 체포동의안 보는 사람들보다 가결시켜 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체포동의안 영장청구서를 보면은 아유 이거 부결이네 라고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 진짜 엉망진창이다. 구멍숭숭이다 라는 얘기를 합디다. 그 얘기를 국민의힘 당직자들 속에서도 나온다고요. 참, 국민의힘 애들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생각은 좀 있는 것 같다, 그죠?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요 얘기입니다. 달려라 한이님, 최고다 장용진 내주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알맹님, 그러면 뭐예요? 아, 핑크볼님인가요? 그럼 뭐예요? 똥멍청이 정의당, 예, 똥멍청이 정의당 때문에 망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네요. 아니, 국힘당 쪽도, 야, 이거는 말도 안 돼, 라고 하는데, 정의당은 도대체 걔들은 뭔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 영장 청구서 좀 읽어보기는 했나? 하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정말 머릿속에 뭐가 들어찼는지, 진짜 머릿속에 들어앉은 거라고는 페미밖에 없나? 근데 페미니즘이 그렇게 일원주의가 아니거든요. 페미니즘은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마치 페미니즘 일원주의, 오로지 페미니즘, 세상의 모든 것을 페미니즘으로 보겠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도 정당의 대표가 됐고 정당의 지도부가 되어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여하튼 자, 국민의힘 쪽에서 들어온 얘기를 좀 하나씩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에서 들어온 얘기,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 보니까 아우 너무 구멍이 많다 라는 얘기를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한답니다. 자기들끼리도 그런 얘기 한데, 야,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보겠다. 무슨 영장 청구서를 이따위로 만들어냈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국회에 낼 영장 청구서를 이따위로 썼느냐라는 말까지 나온답니다. 아니, 이따위라니? 그래도 영장 청구서인데 이따위라니? 라고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영장 청구서든 뭐든 나발이든 뭐든 주제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주제는 빼놓고 딴소리만 잔뜩 하고 있다.
170페이지 아주 장황하게 횡설수설했는데 주제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재명이 뭔 짓을 했다는 거야? 뭔 잘못을 했다는 거니? 영장 청구서 보면 그거 알 수 있어? 모르겠어. 라고 합디다. 그렇죠. 저도 그 영장 청구서 꽤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래서 지금 주제가 뭔데? 주제를 뭔지 모르겠어. 주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보면 볼수록 이걸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래서 이재명이 뭔 잘못을 했다는 거야? 그 내용이 없어요. 하여튼 이재명 나쁜 놈이야라고 잔뜩 써놓고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에 대한 영장인데 그게 없어. 주제가 없어. 장황하게 횡설수설하긴 했는데 주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디다. 사실관계가 뭐고 무슨 죄를 지었다 이렇게 딱 눈에 딱 띄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문서란 게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면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다. 전부 다 이재명 욕을 써놓고 이재명 나쁜 놈, 이재명 나쁜 놈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지은 죄가 뭔데? 몰라. 어쩌라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내용이 없다라는 거야. 되게 170페이지니 어쩌니 해가지고 장황하고 길게 쓰긴 했는데 주제도 없고 진짜 써야 될 내용은 더더구나 없더라. 사실관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없는 거야. 그리고 뭐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뭐 때문에 지금 구속하려고 한다라는 얘기 자체도 없는 거야. 엄청 길게만 잔뜩 길대.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응? 영장 청구서를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인 건데? 라고 묻는 거예요. 배임? 이게 왜 배임인데? 누구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배임인데? 라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벌어들일 수 있었는데 못 벌어들였다. 이거는 배임이 안 돼요, 원래는. 원래부터. 의도적으로, 나한테 임무를 부여한, 그러니까 성남시 같죠? 성남시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확 줄이고 성남시에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그만큼 다른 쪽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익을 줬다라는 거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 고의성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니 같으면 이런 거 보고 영장 청구서 영장 내주겠냐? 나는 도저히 못 내줄 것 같다. 검찰은 이게 법원에 들어가는 거라면 이런 영장 청구서를 안 냈을 거다. 국회에서 처리하고 국회에서 부결될 걸 아니까 약간 국회에 엿먹으라고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합디다. 마치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핵심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주변에 대해 얘기를 막 하는 주제는 얘기 안 하고 변종만 잔뜩 올리는 그러면서 내가 주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많이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합디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의 내용이라면 도대체 누가 체포동의를 해주겠냐. 당연히 체포동의안 못 해준다.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제정신 바뀐 국회의원이라면 이거 동의 못 해준다. 그러면서 민주당 쪽에서 반란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국민의힘에서 과연 반란표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글쎄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국민의힘 중에 그렇게 제대로 생각이 바뀐 애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더 큽니다. 하지만 반란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영장 청구서 내용이 엉망이더라 라는 것이 되겠죠. 예. 자, 오죽했으면 사실 오죽했으면 설훈까지 영장 청구서 보니까 이거 기각이라고 부결이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설훈, 전재수 이런 사람들까지도 영장 청구서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자기들도 얘기를 한대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설훈, 전재수도 부결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심지어 아이고 이게 영장이라고 진짜 웃기네. 웃긴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인터뷰 내용들이라든지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 설훈도 부결해야 된다, 전재수도 부결해야 된다. 예,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니까 웃기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영장 청구서에 뭐라고 썼길래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뭐라고 했길래 영장이 웃긴다는 얘기까지 할까요? 사실 웃긴다는 말은 사실 표현하기 잘 쓰기 어려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검찰 웃긴다 웃겨야 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자, 모든 그 법정에 제출되는 모든 서면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평가가 필요한 구체적 사건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서면 작성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다. 강도라는 것은 뭐냐면 남의 물건을 빼앗는 사람을 보고 강도라 그래요. 근데 그냥 뺏기겠어요? 반드시 어떤 위협이라든지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위험한 물건 뭐 칼 이런 거라든지 또는 사람을 두들겨 팬다든지 이렇게 폭력적인 폭력을 행사해 가지고 상대방의 이 저항을 제압하고 난 다음에 물건을 뺏겠죠. 자, 그러면은 물건을 뺏었다라는 사건 하나, 그 다음에 상대방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제압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인해서 그걸 인해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봤다라는 거 하나, 뭐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서면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걸 포함을 시켜야지 이게 제대로 된 법정에 내는 서면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제출한 내용을 보면은 법적인 요건이 무엇인지조차도 애매하게 만들어 놨어요. 배임이면은 맡은 바 임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와 신뢰를 배신해 가지고 타인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 이게 배임인데, 그러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고의적으로 나한테 사무를 위임한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남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민간 업자들, 그러니까 김만배한테 이익을 고의적으로 몰아줬다라는 걸 이렇게 정확하게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없어요. 고의적으로 몰아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건의 흐름이 그렇게 된 거야. 김만배는 여기서 7천억 원의 이익을 얻었어 라고 밖에 썼지, 어떻게 해서 고의적으로 그걸 만들어줬는지는 애매하게 써요. 그러니까 되게 길게 장황하게는 썼는데, 그래서 이게 고의성이 있다고? 무슨 고의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그런 서면입니다. 그리고 꼭 써야 되는 이런 구체적인 사건, 행동 이런 부분은 거의 없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뭐다? 자, 이 사건에서 등장인물이 누구누구가 있다. 뭐 정진상도 있고 김만배도 있고 배성준도 있고 뭐 조우형도 있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람을 일일이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대장동 사업이란 게 무엇이냐? 이것은 2010년에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시작.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서면이야. 이게 법정에 내는 서면 아니에요. 무슨 대하소설도 아니고 말이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썼더라고. 그러니 뭐 이따구가 다 있어. 뭐 이런 영장 청구서가 다 있어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여기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여기 보면은
딱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피의자와 정진상의 지위, 이런 얘기부터 딱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영장청부터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정진상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관계고 언제부터 인연을 맺어왔고 뭐 그런 얘기가 잔뜩 나와요. 이게 장황합니다. 이게 한 서너 페이지 됩니다. 등장인물 소개가 한참 진행돼요. 이렇게 보세요. 이것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예, 보이시죠? 그 다음에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여섯 페이지까지 갑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하자마자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를 시작을 하는데, 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여섯 페이지. 예, 6쪽에 걸쳐서 등장인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70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벌써 5%는 쓸데없는 것에 날려버렸어. 자, 170장 중에서 6페이지는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아작을 냈어요. 6장은 그렇게 날려버렸어. 자, 그 다음부터는 뭐? 자, 설명을 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앞부분에서 이렇게 정진상을 비롯해서 뭐 그 조우영, 그 김만배, 그 다음에 또 누구, 그 이재명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막 6쪽에 걸쳐서 설명을 하더니 그 다음 7페이지부터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예. 그 밖에 다른 인물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그래서 성남FC 관계자들 중에 뭐 전모 씨, 김모 씨, 이모 씨, 황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다? 라는 얘기를 또 참 써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8페이지에 가면 또 성남FC는 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원래 성남FC가 통일교에서 운영하던 성남일화 축구단에서 시작이 되잖아. 근데 성남일화를 통일교가 내팽개치면서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근데 그 과정에서 누구누구가 무슨 일을 했고 하는 얘기를 또 한참 꺼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몇 페이지를 날려먹느냐? 벌써 10페이지를 날려먹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건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들로 10여 페이지를 아작을 낸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네이버에 대한 설명, 두산그룹에 대한 설명, 차병원에 대한 설명. 야, 정말 친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벌써 한 10여 페이지를 날려먹어요. 거의 13페이지까지 넘어옵니다. 여기까지 되면 벌써.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서론이 안 끝났어요. 10페이지까지 지금 왔는데 아직 서론이 안 끝났어요. 등장인물 소개, 그 다음에 등장한 기업체 소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또 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대장동이 어떻게 해서 사업이 시작됐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되게 웃기는 부분입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다? 예, 언제적 얘기? 예, 2010년 얘기, 2010년 얘기. 2010년에 얘기.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이 되기도 전에 있었던 옛날 캐캐 묵은 얘기. 아니, 이게 이재명 영장 아니야? 이재명 영장인데 왜 이재명이 당선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을 왜 해? 왜 얘기를 왜 해? 그것도 2년 전 얘기를 왜 합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지.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 괜히 쪽수만 늘린 거예요. 분량만 늘린 거야. 물타기 한 거야. 구속영장이 170페이지 이러면 되게 큰일이 난 것 같지. 근데 이런 거 보면 뭐다? 물타기 해가지고 영장에 페이지 숫자만 늘린 거죠. 검찰이 얼마나 야비하냐 이거야. 진짜 쓸 말만 딱 쓰고 증거만 딱 제시를 하고 해야지. 자기들이
혐의를 입증시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쪽수로 숫자로 가지고 양으로 승부하려고 그래. 아니 뭐 양으로 승부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 부풀리게 한 거 아니야? 어? 물타기 한 거 아니에요? 아니 2010년 얘기를 왜 하느냐고 도대체. 이게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자, 이걸로 끝나면 다행이죠. 그 다음부터는 더 가관입니다. 그렇게 5쪽, 예,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기 전 얘기를 한 5쪽에 걸쳐서 또 참 늘어나요. 그러다가 또 뭐가 나온다? 예, 이제부터는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이재명과 유동규가 그 당시에 2010년에 무슨 일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 아니, 2010년에 뭔 얘기를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게 뭔 상관이 있는데? 예? 예. 2010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10년. 2010년에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얘기를 왜 이때 넣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로 또 한참을 날려먹습니다. 한 4페이지 갑니다. 벌써 이렇게 20페이지를 날려먹었네요. 전체 170페이지 중에서 20페이지가 쓸데없는 얘기로 채워져 있다. 그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그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느냐? 아니요. 자, 이때부터는 또 갑자기 소송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시 이것도 사실 별 관련이 없는 거예요, 소송. 이게 뭐냐면, 그 성남시가 그 대장동 개발과 함께 그 제1공단의 공원화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반대한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업 절차상 하자가 있다가 소송 막 제기되고 막 그래요. 그래 뭐 소송을 했겠지. 뭐 소송해가지고 나중 최종적으로 다시 뭐 결정이 되고 다시 바꾸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거하고 김만배하고는 무슨 상관 있죠? 그거하고 이재명하고도 무슨 상관 있죠? 그거하고 이번 사건의 핵심하고 무슨 상관 있죠?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30페이지 정도를 계속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했다가 등장인물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기업체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옛날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유래를 설명을 하다가 그러다가 여기에 소송도 한번 걸린 적이 있거든 이라고도 여기 얘기가 옆으로 새요. 그러다가 성남 1화가 원래는 성남 FC였는데 성남 1화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고 뭐 이런 얘기도 한참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서론이 너무 긴 거죠. 서론이 너무 긴데 그게 벌써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30페이지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또 한참에 걸쳐가지고 대장동이라든지 위례개발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됐고 뭐 개발을 포기했다가 비공개 사업을 했다가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뭘 했다가 막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또 설명합니다. 그게 또 10페이지 정도 돼요. 도대체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 검찰이 가만히 써놓은 걸 보면은요. 그 대장동 업자들, 민간업자들하고 성남시하고 뭐 유착이 있었다. 뭐 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 이유가 그렇게 30페이지 걸쳐서 그 얘기를 할 이유는 없거든요. 특히 2012년, 14년, 아니 그 2010년, 2012년, 2014년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혹은 사업 초기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이게 어쩌다가 사업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원래 사업이 어떻게 된 것이고 맨 처음에 누가 하려고 그랬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쓸데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아유.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얘기까지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윤석열을 곤란하게 만들었죠. 뭐 그 얘기는 제가 좀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30페이지 영장청구서 전반부 30여 쪽에 걸쳐서 등장인물, 배경 설명 뭐 이런 걸로 시간을 허비를 합니다. 그러면 30페이지 그럼 이후로부터는 그러면 좀 바뀝니까? 아니요.
30페이지가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배경 설명이 이어집니다. 뭐 이거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갈 것 같아 놓고서는 또 막상 읽어보면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의형제 사건까지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막 하여튼 주변부에 대한 얘기 너무 많아요. 사업 진행 과정이 어찌 됐다라는 얘기, 뭐 그때 2012년에는 2012년부터 13년까지는 어떻게 됐고, 13년부터 14년에 어찌 됐고, 14년부터 16년까지는 어떻게 됐고, 막 얘를 주저리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추진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일은 또 어떻게 처리가 됐고, 이 일을 할 때 유동규는 뭐 했고, 김만배는 뭐 했고, 정영학은 뭐 했고, 뭐 이런 얘기 막 해요. 그러니까 사업 진행 경과를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만배나 유동규나 뭐 그 정민용이나 뭐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남욱은 또 어쨌다, 이런 얘기를 또 막 설명해요. 등장 인물마다 또 이렇게 다 설명을 해요. 자, 그렇게 또 한 20페이지를 날려먹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재명이 뭐 어떻게 했다, 이재명이 어떤 행동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배임, 이것이 배임에 해당된다 라고 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김만배와 유동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가 이렇게 했다, 김만배가 이렇게 했다, 남욱이 이렇게 했다, 뭐 조우영은 어쨌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이재명이 무슨 얘기를 했던 얘기는 전혀 없어. 검찰도 아마 그 점을 알았던 것 같아요. 김만배, 유동규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막상 이재명 얘기는 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유동규가 이재명한테 요 내용을 보고했다. 따라서 유동규가 한 거는, 한 행동은 이재명이 한 행동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었어요. 말장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와 유동규의 혐의를 그냥 갖다가 이재명의 행위라고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유동규가 보고를 했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도 여기에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재명과 유동규는 이렇게 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써버려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러니까 내용상을 보면은 지금 벌써 제가 한 여기서 1페이지부터 한 100페이지까지 왔으니까 전체 절반을 제가 읽어봤는데, 내용을 보면은 진짜 중요한 내용은 거의 얘기 안 하고 등장인물 설명, 배경 사실 설명 한참을 하다가 뭐 본론 비스무리하게 넘어온 것 같은데, 그마저도 김만배와 유동규, 남욱 이런 자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자기들끼리 어떻게 싸웠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가 잔뜩 나와요. 이재명의 얘기는 안 나와요. 절반이 넘어가는데도. 자, 그러니 이따위 영장 청구서를 보고 누가 체포 동의안에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데, 아니, 주제는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제 파악조차가 힘들 정도로 영장을 만들어 놨어. 그럼 이게 누가 이런 영장 청구서를 보고 오케이, 도장 찍어 주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도장 찍어주는 놈들이 있더만, 그따위 엉터리 영장 청구서를 보고도 도장 찍어줄게 하는 애들이 있대. 누구? 정의당. 자, 김현숙님, 요즘 이재명 대표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하셨네요. 브루스카이님, 국문과 안 나오고 소설 쓰려니 대가리가 아프겠다. 예, 법대 나왔으면 소설 쓰기는 좀 힘들겠죠. 근데 소설을 쓰게끔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모양인데, 여러 가지 뭐 배우고 익히는 모양입니다. 검찰에서 소설을 쓰기를. 그런데, 이 검찰이 쓰는 소설은 조금 일반적인 소설과는 틀립니다. 그냥 완전한 소설이 아니고요. 뭔가 바탕이 될 만한 일이 하나 있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뭐 꾸며 나갈 수가 있는데, 바탕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소설을 엉터리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검찰이 처음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때 뇌물이나 정치자금 위반이라고 했지 이거를 배임죄로 처벌한다 그랬어요. 배임죄로 처벌하면은 배임죄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뭐다? 수사를 망했다라는 거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배임죄로 기소할 거면 아예 기소하지 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답니다. 검사들 내부에서도. 왜? 배임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냥 걸은 대로 다 걸릴 수가 있고 영장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재현 CJ 회장 같은 경우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1,0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배임죄로 이 사람이 기소가 됐고 구속까지 됐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뭐가 나는 줄 아세요? 배임죄 나온 거 있을 줄 아세요? 배임은 전부 다 무죄가 나와버렸어. 배임은 유죄가 잘 안 나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게 있죠. 불교 방송 시절에 당시 불교 방송의 이사장을 하던 스님이 그 중놈이 경기도로부터 당시 그 경기도지사가 그 김문수였거든. 김문수로부터 3억 정도의 후원금 그러니까 저기 뭐 그 용역비를 받아냅니다. 용역 대가를 받아내요. 가지고 경기도 내에 있는 불교 문화재에 대한 사진집을 만들어 주는 걸로 해서 3억에 이것도 그 돈을 지원금을 받아내요. 그럼 당연히 불교 방송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그 돈을 이사장 스님이 쓱싹해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던 어떤 그 재단, 사실 뭐 페이퍼 컴퍼니지.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인 거기다 보내버린 거야. 3억을. 회사 돈을 빼내가 버렸어. 그래서 제3의 법인에다가 넘겨버렸어. 그걸 왜 거기다 넘겨? 그 엄연한 불교 방송 재산인데. 그런데 나중에 그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뭐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그 스님은 배임이다 뭐 횡령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무죄 나왔어요. 경영상의 판단이래. 그것도 경영상의 판단이래. 그 정도로 배임죄가 적용이 잘 안 돼요. 근데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부 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결정을 하고 정책 집행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배임이라 그런다고? 그럼 말이 되는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면요. 검사들이 기소하고 기소 안 하고 하는 거 다 배임입니다. 검사들이 김건희 기소 안 하고 있죠? 그 김건희에 대한 배임죄예요. 김건희가 저기 그 계속 주가 조작할 수 있도록 그 풀어준 이제 배임죄예요. 배임죄? 그 이재명이 배임죄면 검사들도 다 배임죄입니다. 아유, 속 터져가지고. 아유. 자, 떡집 아줌마님. 콜골 피의자와 검사 동거도 밝혀라. 부동시 사기꾼. 뭐 이렇게. 파란 날개님. 정책들을 지들이 왜 처벌하려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김일만님이시죠? 예, 김일만님. 정의당 아웃. 진짜 얘들은 좀 빨리 아웃 시켜버려야 돼. 아웃. 진짜 아웃. 아웃. 속 터지죠. 자, 그러면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